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일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무슨 김건희 여사의 처가가 연관이 돼 있다는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완벽하게 끝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한겨레, 경향신문, 민주당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재명의 그 입구멍이라고 하는 말은 좀 그런가요? 그 입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를 봤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양평 고속도로의 양자도 지금 안 나오고 김건희 여사의 김자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양김이 지금 다 사라진 상태예요. 그렇게나 무슨 세상을 뒤집을 것처럼 국가를 뒤집을 것처럼 국정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등 무슨 특검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등 생쇼를 다 했는데 그게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매번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방식이 그런 거죠. 후쿠시마 해주고 후자도 없잖아요. 남아있는 게 없어. 지금 가만히 보면은 후자도 없고 양자도 없고 김자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엔 이자도 사라질 것 같아요. 이재명의 이자도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매번 이러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실 검찰이 맨날 이화영 씨한테 이재명한테 회유를 하고 겁박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이 국민들을 상대로 겁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선동해가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다 지금 국민들한테 가게 되는 것인데 양평 고속도로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전체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 여사의 특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사라졌고요. 남아 있는 건 말꼬리 잡기밖에 없습니다. 아니 원희룡 장관이 김건희 여사 토지가 있다라는 건 몰랐다라고 하는데 왜 그거 알고 있었냐? 당신 사퇴해라. 이따위 소리밖에 못 하잖아요. 당연히 근데 알 수가 없지. 그때 같은 경우는 집원 주소만 띡 띄워주고 이게 김건희 여사의 땅이다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 숫자를 보고 어떻게 그거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78-1 이거 어딘지 아시겠어요? 저도 몰라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얘기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얘기해서는 아무도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원희룡 장관 사퇴해야 된다 보다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그게 국회의원 수준이 되겠습니까? 사실상 그냥 말꼬리 잡기밖에 안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아주 현명한 판단을 내렸죠. 심상정이 제안한 거를 수용했다라고 하는 게 약간 좀 걸리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심상정이가 그래도 제안한 게 뭐였어요? 조금 그나마 상식적인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에 비해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다 지금 문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심상정이 보기에도 국정조사 그런 건 좀 오반 것 같고 여야의 전문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검증위원회 같은 거를 꾸려가지고 이거 마무리 짓자.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지금 이제 스탑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문제가 그거 다시 우리가 재개를 하자. 이렇게 지금 원희룡 장관이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회라 그래가지고 또 거짓 증언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선동할 수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때도 이제 증인선서 같은 거 하게 된다면 나중에 위증으로 우리가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국정조사 할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검증위원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거를 원희룡 장관이 이번에 정확하게 정리를 한 것이죠. 사실 이제 명분이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또 실리도 없죠. 선동할 수 있는 건 다 선동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안 받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양평 고속도로 문제 같은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약간 제가 지금 끝말을 같은데라고 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또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끝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봉지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봉지욱이가 뉴스타파 기자인데요. 뉴스타파 기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기괴하게 들리네요. 뉴스타파 기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기자 앞에 뉴스타파라는 말이 붙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한데 이게 제가 무슨 악의적인 그런 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봉지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스스로 지금 나올 때는 대장동 1타 강사다, 1타 기자다, 자기가 이렇게 지칭을 하나 봅니다. 하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50억 클럽 박영수랑 김연아 이러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또 국힘은 이재명 비리라면서 대체 왜 대장동 특검을 반대하지? 아니 저 따위 소리 하는 사람이 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장동 특검에 대해 가지고 언제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습니까? 국민의힘은 매번 지난 대선 때부터 이준석이 있을 때부터 계속해가지고 대장동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매번 꼬랑지를 내리고 도망갔던 인간이 이재명인데 기자라고 하는 인간이 저런 소리나 지금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뉴스타파 기자라는 말 자체가 기괴하다고. 그리고 또 무슨 검찰의 박영수 뒷북 수사 윤석을 왜 조영만 봐줬을까 이미 다 끝난 얘기, 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 게 허위 그 진술이라
진실이라고 하는 게 다 지금 드러난 상태인데 남욱이 됐거나 조영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아니었다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진술이 나왔는데 아직도 저 따위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해 가지고 사과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만배 최순실 해줬다. 이쯤 됐으면 그냥 뭐라고 정리가 되는 거겠어요. 이 봉지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굴만 바뀐 안민석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묘하게 근데 이거 관상학적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봉지욱 저분도 좀 생긴 게 안민석이랑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아마 안경 벗고 봉지욱 씨 얼굴 보면 이거 안민석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묘하게 그 관상이 닮았는데 저런 관상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또 성질이 있나 보죠. 아무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막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봉지욱 씨가 얼굴만 바뀐 안민석이라 그래서 저를 고발하거나 고소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제가 보기에는 하시는 얘기 들어봤을 때는 안민석이랑 친분이 굉장히 두터울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민석이랑 가까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봉지욱에 대한 얘기를 왜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냐. 이 사람이 다 끝난 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또다시 들고 나오고 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토부가 이 보도를 이유로 야비한 공작을 벌이고 있네요. 용산의 손을 무지낸 모양입니다. 즉각 멈추지 않으면 추가 포도로 폭로하겠습니다.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되려 눈덩이가 될 뿐이죠. 저게 이제 전형적으로 뭡니까? 음모론에 빠져 있고 정신이 조금 나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야비한 무슨 공작을 벌이고 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지난번에 무슨 혁신위원장 그 사람이랑 다르게 CIA가 어떻다라는 등 FBI가 어떻다라는 등 이스라엘 모사드가 어떻다라는 등 그런 얘기는 안 나와서 참으로 다행인데 그 정도로까지 정신이 지금 엇나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약간의 제정신은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였어요. 양평군 땅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던 그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이 125억 가까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 같은 거 하나 링크 해놨길래 들어가 보니까 지가 쓴 기사더라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군 땅 감정평가액이 125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열심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토지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쭉 가치를 따져보니까 그게 125억이 된다라는 것인데 저런 얘기를 우리가 MBC나 이런 데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만약에 정말로 지금이 그 봉지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 정신이 좀 엇나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게 125억 가까이 된다라고 한다면 MBC가 저거를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말든 무슨 9시 뉴스가 됐거나 7시 뉴스가 됐거나 5시 뉴스가 됐거나 몇 시 뉴스 있는지도 모르는데 MBC는 모든 뉴스를 총동원해가지고 야 이것 봐봐라 김건희 여사가 이거는 선산이라 가지고 팔 수도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런 땅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 125억이나 되다더라 무슨 난리를 또 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용하잖아요. 왜 조용하겠습니까? 그 MBC가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125억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지고 그게 된 것인지 그것도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게 뭔지를 보니까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125억 이것도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125억이 일단 나왔다라는 거고 이게 2021년도 정부가 공시한 공시 가격에 비해 보니까 3배 가까이나 높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게 원래 애당초 정부가 지정하는 그런 식의 개별 공시 지가 기준이랑 감정평가 그 두 가지는 어떻습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게 한 몇 배 정도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가져가서 어떤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누가 감정평가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기준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특종을 한 것처럼 이것 봐봐라 몇 년 사이만 3배 가까이 됐다 이렇게 떠들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3배가 올랐다라는 게 놀라운 얘기입니다만 양반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또 있거든요. 민주당 쪽에서 2022년도에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56배가 뛰었다. 이건 무슨 3배만 이 정도 수준이 아니야. 한 50배만 60배 이 정도 되는 겁니다. 60배 가까이 되는 이득을 얻었다라는 게 한준호의 주장이었습니다. 언제? 바로 작년에. 그럼 질문해볼까요? 지금 2023년도에 한준호가 똑같은 주장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안 하겠습니까? 지가 그거를 보기에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가 해명을 내놓았고 그 해명을 들어보니까 말이 된다라고 판단이 됐으니 그나마 한준호 같은 경우는 봉지욱인가 아까 봉지욱 맞았나요? 그런 사람에 비해 가지고 제정신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해명을 듣고 그게 납득이 되니까 그 얘기를 더 이상 안 하는 겁니다. 다 얘기가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준호가 이제 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뭐야? 원희룡 장관 내가 그 집원 얘기해 주지 않았냐? 그 집원이 김건희 여사 땅이었는 건데 그거 알고 있었는데 왜 당신 모른다라고 해서 사퇴하세요. 그런 얘기밖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의 땅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설명을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면 팔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부끄러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기자라고 한다면 MBC 기자 또 약간 좀 기괴한 느낌이 듭니다만 MBC 기자조차도 다루지 않고 있는 부분을 봉지욱이라고 하는 뉴스타파 기자가 다루고 있는 걸 보니 이제야 제가 좀 이해가 되네요. 왜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허구한 날 페이스북에다가 뉴스타파 기사를 공유하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